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신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달라. 1차 연립이 되어 있네요. 오, 와, 그러면 좀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항시켜서 그럼 x값은 3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고요. 다음 x 플러스 2가 4보다 크다. 이항시켜서 그냥 x는 2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x값이 2보다 큰 부분, x값이 3보다 큰 부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x는 3보다 크다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가는 뭐 아주 중요한 이론이긴 한데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냥 거리 구하는 거로 끝나는 이런 문제라면 좀 공식만 기억하게 되면 쉽게 풀이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꼴 제로 x1 y1 이렇게 점 돼 있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를 공식 자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된다는 사실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문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에 대입을 적용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4제곱 마이너스 3제곱해서 16 플러스 9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에다가 이제 5를 대입해주면 20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5분의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를 막 가볍게 4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도 공식만 기억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값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절대값 저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a 이렇게 사이 범위 이렇게 처리해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2를 이항시켜서 좀 식을 조금 이제 써주면 되겠고요. 이 결과 자체가 지금 b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제 계수 맞추기만 좀 잘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a 값은 1이다. 그러니까 a 값은 3 이렇게 다 처리가 됐고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결과가 b가 되는데 그럼 뭐 b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5 해서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자, 이때 이제 또 빼기를 하라. 그럼 b 값에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얼마 되나요? 8 이렇게 돼서 풀어가면 되겠죠. 역시 초반이라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살펴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열심히 구해서 두 개의 값을 구해달라. 그런데 자, 2차 연립이 나와 있습니다. 2차 연립방정식이다. 자, 2차 연립방정식은 이제 문제 형식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뭐 1차, 2차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걸 이제 이렇게 대입해서 가는 것이 풀이법. 이렇게 2차 연립방정식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풀이법들을 좀 기억하는 게 이제 보탬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2차, 2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수항 파트 부분들이 0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형태라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드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뭐 1차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1차를 또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풀어간다. 이런 방법.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2차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상수항 파트 부분에 이제 0이 없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이제 뭐 상수항을 이제 소거를 해야 되겠고 좀 복잡해지는데 상수항 소거를 한다는 얘기는 2차 부분 이제 0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되겠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또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러면 좀 이제 또 대입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2차 항이 뭐 하나거나 2차 항이 같을 때는 2차 항을 소거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뭐 이제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x 플러스 y, xy 이런 형태로 바꿔서 뭐 치환해서 푼다든지 이렇게 이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 것이 2차 연립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상수항 파트 부분이 0이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처리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9y제곱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인수분해 됩니까? 당연히 되겠죠. x 플러스 3y, x 마이너스 3y는 이꼴 제로 이런 형태 인수분해 돼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x 값이 3y 파트 부분 이렇게 좀 대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x 값 마이너스 3y 대입해야 되는데 3y를 대입하게 되면은 주어진 식이 어떻게 처리죠? 아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9y제곱 마이너스 9y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러스 2y제곱은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y제곱이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y 값들이 이제 2하고 y 값이 마이너스 2 나오게 되게 되면, 그때 이제 각각 x 값이 3배에서 6하고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6 더하기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8이 최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x 값이 마이너스 3y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호가 다른 형태를 나중에 이제 더하게 해주면 최대값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 대입을 해보죠. 그럼 뭐 9y 제곱에다가 플러스 9y 제곱에 플러스 2y 제곱은 지금 결과가 이제 뭐 8 이렇게 돼 있으니까 2구 18에다 20이니까 y 제곱은 20분의 8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약분하게 되면 또 나중에 제곱근 쓸 때 좀 이쁘지도 않은데요, 그죠? 그러면 그래도 뭐 약분을 해서 이제 대략적인 모양을 봐야 되니까 이제 이런 형태라고 치게 되면, 이제 y 값은 루트 5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면, x 값은 마이너스 3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 y 값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x 값은 또 3배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들. 최대값은 여기서 안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구했던 이 부분, x값 6에다가 y값 2 돼서 8이 되는 부분들이 최대값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뒤쪽 연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문제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맨 처음에 이제 2차 1분, 처음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형이냐, 문제 형태들, 그 다음에 2차, 2차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뭐 상수항 형이 아니냐, 뭐 이렇게 되면 뭐 상수항 소거, 뭐 2차항 소거, 이렇게 이제 엑소 플러스 y랑 xy랑 되면 이제 이렇게 뭐 치환해서 풀어가는 거고, 지금 풀어갔던 이렇게 뭐 인수분해서 풀어가는, 자,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좀 결정해서 바른 풀이를 이제 얼마나 좀 잘 진행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가 2차 연립 방정식을 그럼 풀어가는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가지고 학습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A값이 2보다 클 때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하, A값의 범위가 좀 나온 부분들은 좀 마음에 드는데, 나중에 또 범위를 또 좀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불편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저 문제를 좀 써볼까요? 2A, 인수분해는 좀 되게 좀 더 있군요. 2하고 A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이제 범위 표시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이 이제 2하고 A가 돼 있는데, 뭐 A 값이 2보다 크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이 범위 이쁘게 좀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X제곱 A-10X에다가 마이너스 10A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것도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0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범위 표시를 하게 되면 10이라는 숫자가 있겠고 마이너스 A라는 숫자가 또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결합시켜 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당연히 음수 쪽에 있는 거겠고, 2하고 A 표시하고, 이제부터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가야 되겠죠? 해서 이제 우리는 공통 범위를 좀 열심히 구해가라. 아이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범위 표시가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와우. 이런 실수를 하려고 하다니. 자, 크다 돼 있으니까 작은 거보다 작고 크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게 됐군요. 구조. 결합시켰는데 이제 일단은 공통 부분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10을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오, 이럴 수가. 자, 정수가 이제 뭐 5개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보다 큰 곳에부터 정수가 5개 나와야 되니까 뭐 11, 12, 13, 14, 15 이렇게 뭐 5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뒤에 숫자라는 부분들은 이거보다 이제 큰 곳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15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16이라는 숫자가 되더라도 이게 구멍이 뽕 뚫려서 16이라는 부분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A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 이거 틀릴 뻔했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A 값이 나왔으니까 뭐 n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15가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거 뭐 한순간 집중력 흩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중간에 좀 크다 부분이 살짝 보여서 범위 바꿔서 잘 풀었습니다. 자, 일단은 문자가 돼 있어서 좀 당황스럽게 만들어 주는데, 그렇더라도 이 부분들이 이제 각각 인수분해가 이렇게 좀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 조금 이제 수식을 좀 다뤄보면 이제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면 또 어느덧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6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두 군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알파 베타 곱하면 0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저 근데 정보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수근이 음수근이 절대값보다 크다? 그럼 두 근의 합, 원래는 이제 부호가 다를 때 이제 두 근의 합은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 정보가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이런 정보가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두 근의 합부터 좀 알아볼까요? 두 근의 합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배의 m 마이너스를 쳐야 되는데 이게 뭐 0보다 크다 이런 거니까 m 마이너스를 0보다 작다 해서 m 값은 1보다 작다 범위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 일단 범위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 두 군의 곱 알아보게 되게 되면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 되는데 이 부분 뭐 당연히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1 그냥 곧바로 인수분해야죠. 뭐 m-3, m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m 값의 범위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 3 해서 범위 나왔는데 또 다시 이제 1보다 작다 해서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m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좀 나오는데 범위가 아니라 그 사이에도 정수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럼 정수는 마이너스 1, 0에서 두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두 개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뭐 2차 방정식에 뭐 근이 어떻게 되냐 하는 근을 이제 분리해가는 그런 형태인데 뭐 서로 다른 부호다. 그럼 뭐 곱하면 0보다 작다 돼 있고 이 정보에서 크다라고 쓰는 이 부분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고 쓴 부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때 문제를 읽으면서 잘 대처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식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절대값 해서 더한 결과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 열심히 인수분해 잘해야 되는데요. 뒤인 줄 알았더니 뒤에다 더하기 8 돼 있으니까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부분들을 전개할 때 그냥 마구 전개하기는 좀 불편한 거고요. 저 공통적인 요소 부분들을 자, 묶어서 좀 처리해야 되는데, 자, 저는요, 이만큼 플러스 1까지 포함해서 치환을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을 플러스 1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6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보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t에다가 t 마이너스 6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조금 크게 묶게 되게 되면 그 다음 식 전개 과정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편리한 그런 요소가 좀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t-2에다가 t-4 이런 형태로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이제 원성복귀에서 주어진 식을 잘 쓰면 되겠죠.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수분해 처리해주면 되겠죠. 1, 2에다가 1, 1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 2에다가 요번엔 1, 3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근들이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2분의 3 이렇게 이제 근들이 쭉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절대값을 해서 1, 2분의 1, 2분의 3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된 거죠. 그럼 2 더하기 2분의 4가 또 다시 2가 되는 그런 형태니까 계산 결과 4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뒤에 인수분해 다 끝난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값을 구해가는 건 별 문제가 없고요. 주어진 식을 이제 효율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형태는 요만큼 부분이 공통 부분인데 저는 좀 더 크게 묶어서 좀 했거든요. 크게 묶어서 하게 되면 묶을 때는 좀 불편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 다음 과정 크게 묶었기 때문에 주어진 식이 좀 더 간단해지는 모양이 돼가는 거니까 그 다음 과정들이 좀 더 편리해서 쭉쭉 이제 편리하게 좀 진행되어 갈 수 있는. 자, 어쨌든 키포인트는 치환을 통해서 전개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핵심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세 점에 대해서 A, B, B, C, C의 주어진 부분 외분한다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 B, C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A, B를 2대1로 외분 이런 점 잡아놓고 그 다음 B, C를 또 2대1 그 다음 C, A를 2대1 외분은 점 잡아서 큰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군요. 됐습니까? 만들어졌을 때 그 좌표를 PQR이라고 하자. PQR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를 열심히 구해서 구하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거는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론 학습이 좀 잘 되어 있느냐 이런 형태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답부터 구해놓으면요 편리한 방법이 6, 마이너스 3, 1,9, 마이너스 4,3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데 저는요 그냥 ABC의 무게중심을 구해서 3분의 6 더하기 1 마이너스 4, 3분의 마이너스 3 9, 3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그냥 ABC의 무게중심을 구할 겁니다.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1에다가 여기는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 구하고 이 둘을 곱하기해서 그냥 3 이렇게 답을 구할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뭐 이렇게 구해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물어볼 수 있는데 당연히 좀 되니까 이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 학습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무게중심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냐면요. 무게중심을 일단 이제 중선의 교점 해서 중선들을 열심히 구해서 교점을 구해야 되겠고 2대1 이런 거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6조각 넓이 같다 해서 또 따르게 응용된 문제 형태의 대비.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각형이 있을 때 이제 중선들을 이렇게 그어서 두 개만 그었죠. 뭐 그어서 중선의 교점 이렇게 맞아 또 그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교점 그다음에 2대1 이런 거 알아야 되겠고 삼각형 6개 생기면 이 넓이들이 어떻다 같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3분의 x1, x2, x3 이렇게 더하기 해서 y좌표도 있는데 이렇게 무게중심 구해가는 이런 정보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중선 정리 혹은 뭐 파푸스 정리라고 하는 이론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 이런 값을 이제 최소로 하는 점 이런 점이 또 무게중심이다. 이런 학습이 되어야 되겠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무게중심 일치 괜한 뭐 수학자 이름 들지 말고요. 무게중심 일치 이렇게 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m 대 n 동일한 비율 m 대 n 이렇게 이제 동일한 비율로 내분하는 점 혹은 뭐 지금은 이제 외분하는 점들인데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무게중심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서로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 이런 이론들이 학습이 되어 있다면 가볍게 그냥 원래 삼각형들의 무게중심들을 다 구해서 값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두 개의 값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곱하기 하라 뭐 곱은 뭐 별 문제가 없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론 학습들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 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돼 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 정도 좀 무게중심에 대해서 좀 복잡합니까? 그래도 이제 연습장에다가 지금 이렇게 주어진 내용들 좀 한번 좀 써보고 그래서 익혀가고 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야 시험 장소에서 좀 고생하지 않고 좀 잘 풀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8번 무게중심 이론 정리한 부분들 학습 잘 하길 바라면서 8번 마무리합니다. 두 점 AB를 잇는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수직 2등분. 자, 문장에 뭐 이렇게 수직 2등분 용어에 풀이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직이 된다 그랬으니까 AB의 일단은 정 가운데 부분을 지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중점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3하고 5 돼 있으니까 더하기 8에 4 써주면 되겠고 2, 4, 6에 3 해서 중점을 또 가볍게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수직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일단 AB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AB 기울기 자 5에서 3 빼니까 2가 되겠고 4에서 2 빼니까 2 이렇게 처리해서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해야 될 요 기울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고 이제 수직 관계가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x-4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플러스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가볍게 구한 거가 되겠고 자 이때 이제 뭐라고 했죠?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면 뭐 6입니다 라고 답하게 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문제 자체에 수직 2등분이란 용어 자체를 좀 잘 기억하게 되면 2등분 중점 부분을 지나야 되겠다. 수직 AB하고 수직인 관계의 기울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구해가는데 뭐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도 뭐 출제 빈도가 제법 되는 그런 문제 형식이니까 확실하게 학습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0번 이어집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미지수 A, B 값을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A, B가 실수이다. 계수 파트에 있는 문자가 실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E-I가 근이면 E 플러스 I 이 부분도 이제 근이 돼서 결례근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근이 존재하겠죠. 뭐 감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근이 하나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방정식은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세 개를 모두 다 더하니까 4 플러스 이렇게 처리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A다. 이런 부분들 처리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물론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사실 이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런 부분들 됐죠? 자, 둘을 또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이제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감마 공통에다가 2-i에다가 2 플러스 i를 이렇게 이제 좀 더하게 해주는 이런 모양이 이제 두 개 곱하기 하는 결과죠. 자, 그러면 이제 5 플러스 4 감마 이런 형태가 된 결과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감마라는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죠. 사실은 이제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에서 이제 마이너스 1 처리가 돼 있으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결과를 좀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두 개를 이제 곱하기 해준 결과는 이제 5가 되겠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마저 더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이 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b에서 이렇게 풀려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b 값은 얼마다? 5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a 값도 구했고 b 값도 구했는데 문제에선 또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자 마지막에 또 곱하기 하라고 했나요? 그럼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켈레근이라는 정보하고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이제 암기 형태로 공부한 요 이론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이제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3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의 관계 당연히 잘 알아야 될 항목, 혈액은 역시 2차 방정식 때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항목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립방정식의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양수 K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근데 뭐 하나가 뭐 1차로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럼 뭐 풀이는 뭐 결정이 되어 있죠. X제곱 Y에다가 열심히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K-2X 마이너스 2에다가 K-2X 대입하는 부분 됐습니까? 자, 뭐 가장 연립방정식의 기초에 해당하는 1차, 2차 되어 있는 부분 열심히 이제 대입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계산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KX 이런 부분도 있고 와우 두 배에다가 4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뭐 이런 형태인가요? 무슨 일까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항시키게 되면 이제 9x 제곱해서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8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8kx. 8kx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9kx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9kx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k 제곱 이항시키니까 2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남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식은 이제 뭐 정리한 거니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한 쌍이라고 했을 때 쌍을 이룬다는 얘기는 x값, y값 이런 식으로 이제 쌍을 이룬다는 뜻이겠고 그렇다면 한 쌍이라고 했을 때 만족하는 x는 근이 몇 개죠?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근 같습니다. 라는 부분 이걸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 쌍, x값은 한 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판별식을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9k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9 곱하기 2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된 부분 이 결과가 이제 0 처리되는 거니까 자, 9를 하나 좀 약분하면서 9k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4배의 2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9k제곱에서 8k제곱 빼니까 k제곱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돼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양수 k를 구하라. 그럼 이제 가볍게 2를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틀의 형식으로 보게 되게 되면 1차, 2차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뭐 대입해서 풀어가라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대입해서 정리를 잘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쌍의 해라는 이 표현은 x의 y 이렇게 좀 쌍을 이룬다라는 뜻이 되겠고 x값 자체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 근이 한 개다라고 해서 중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판별식 D제로 풉니다라고 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하면 자, 그 다음엔 뭐 그렇게 걸림돌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식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두 개의 직선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나타내는 도형을 에라네트라고 한다. 두 개의 직선들이 쭉쭉 있을 때 같은 거리가 되는 이런 점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이런 거라면 이런 직선이 되가는 거죠. 물론 이제 이쪽도 있으니까 이제 양쪽이 되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건 뭐 각이등 무선을 긋는다 라는 문제 형식이랑 뭐 거의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좌표는 이제 우리가 이제 x, y 이런 형태로 놓고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자,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되는 거니까 4, 1, 루트 5 처리 되겠고 2x 플러스 y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다음은 1, 4 해서 역시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해서 절대값 해서 결과 같다.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x 플러스 y 이 부분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이렇게 둘 다 플러스로 풀릴 때 하고 한 번은 한쪽이 이제 마이너스로 풀려가는 그런 형태. 이제 두 개의 식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이항시키면서 x 플러스 3y는 4에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식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은 3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 이런 형태에서 두 개의 식을 좀 정리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저는 이제 두 개의 직선들을 좀 열심히 좀 그려서 이 부분하고 두 개 직선하고 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다 이렇게 되니까 뭐 y절편 또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건가요? 자, 직선은 그래도 이제 개념 설정이 좀 필요한 거니까 살짝 좀 그려보게 되면 요것은 기울기는 막 음수 쪽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y절편 자체가 3분의 4 이렇게 해서 표시를 좀 한번 해주면 되겠고요. 오, 이쪽 4도 있으니까 3분의 4를 좀 작게 표시해야 되겠네요. 아래 거부터 할까요? 아래쪽 거부터 하게 되면 y는 하고 정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x 플러스 4니까 뭐 4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가면 되겠죠. 4 이런 형태에서 그래 가면 되겠고 이 부분은 다음은 뭐 기울기가 좀 음수 쪽이 되는 건 알겠는데 y절편이 3분의 4에서 음수 쪽으로 이런 형태로 좀 그래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3분의 4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되게 되는데 문제가 지금 두 개의 도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 넓이를 구해가는 거군요. 그럼 절편 구해간 거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그럼 교점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아래식에다가 3배해서 더하기를 하게 되게 되면 10x가 되겠고 3배를 했다. 그럼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이 마이너스 5분의 4 해서 x좌표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교점에 x좌표를 구했죠. y좌표는 안 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높이를 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넓이가 2분의 1에다가 가로 길이는 4-3분의 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세로이기 높이가 5분의 4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산수를 좀 잘 해야 되는데 3분의 12에서 빼니까 8이 되겠고 5분의 4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 약분하는 거 하나 이외에는 좀 없는 건가요? 그러면 15에다가 28이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 15분의 16 뭐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 자체가 좀 깔끔하게 나오진 않네요. 자, 분수 형태로 넓이가 나왔다. 15분의 16. 그러면 16에서 그럼 15를 빼서 정답은 뭐 1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는 뭐 각의 이등분선에 해당하는 이 직선식을 좀 잘 구해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일단은 뭐 키포인트가 되는 이론이죠. 이곳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좌표를 놓고 거리 구하는 식에서 갖다 처리가 돼 있고 이때 이제 풀어갈 때 절대값 됐을 때 이제 이걸 제곱해서 푼다는 건 좀 너무 불편한 거고요. 둘 다 모두 양으로 풀렸을 때 부호가 서로 다르게 풀렸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사실 이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좀 효율적으로 풀이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의 취지에 맞춰서 둘러싸인 부분들을 좀 모양 좀 살펴봐서 구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건 이제 문제에 좀 열심히 충실하게 따라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연산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 이제 복잡한 형태들이 등장하는데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영신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자, 삼각형 ABC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우선적으로는 뭐 이론적으로 풀어간다면 가장 먼저 이렇게 뭐 BC 뭐 길이를 구한다든지 길이 구하고 그다음에 BC 직선식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A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거하고 A하고 이제 또 거리도 구하고 이 거리를 이제 높이를 쓰는 거죠. 그럼 이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구해가는 것. 이게 만약에 서술형 문제로 해서 나오란 문제를 풀어라 그랬으면 지금같이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으로 좀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 세 점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넓이는요 어떻게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좌표들을 1,2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첫 번째 좌표 다시 한번 또 딱 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좀 곱하기 하죠.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빼기 반대 방향으로 또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 하겠습니다. 5에다가 12에다가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산수를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효율적인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이 계산하게 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됐습니까? 18에다가 마이너스 21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좀 얼마가 되나요? 그럼 1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처리되거니까 34가 되겠고, 34를 또 2로 나눌 거니까 17 이렇게 처리해서 넓이를 구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 되셨죠? 자, 17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문제. 자, 삼각형 넓이. 우리가 이제 기본식 구해가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길이도 구하고, 방정식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높이를 써먹고 해서 내 넓이 구하는 거. 이론적으로는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에서 풀어가는 방법, 좌표들을 열심히, 처음 쓴 좌표는 다시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곱하기 한 것들, 그 다음에 빼기 반대 방향 곱하기 한 것들. 뭐 절대값이 돼 있으니까 이 방향 자체는 좀 큰 틀에서 이제 괄호 부분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되셨죠? 벽면에서 세 점 조졌을 때 넓이 가장 효율적으로 구해가는 방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4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정수기 N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구입 비용은 20만 원 비용과 매달 또 유지비가 드는군요. 그렇습니까? 자, 근데 정수기를 대여받을 경우에는 2만 원의 대비가 된다고 합니다. 정수기를 계속 좀 사용한다면 구입 비용이 대여 비용보다 적게 된다. 그럼 이제 구입을 할 목적인가 보죠. 자, 알겠습니다. 좀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20만 원이니까 구입을 한다면 20N만큼의 비용이 들겠고, 됐습니까? 자, 매달 유지비가 그럼 1.2N만큼의 유지비가 들어갈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좀 N대하고 N달하고 아주 괴상망측하군요. 그러면 또 요게 이제 N달 동안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곱하기 해서 더하기 N 부분들이 구입해서 사용할 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냥 대여하게 되면 이제 N대를 대여할 때 이제 2만 원의 대여 비용이 들겠고 매 달이니까 또 N달 동안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이쪽이 좀 우리가 구입 비용이 좀 작거나 같은 이런 형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n이 음수일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n을 뭐 전체를 좀 소거를 하겠고, 그럼 이제 0.8n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가 그럼 20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문제의 형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은 저 숫자를 좀 분수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약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8이 16이죠. 28이 16, 58, 4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25개월 됐을 때 이제 비용이 좀 같아지는 거니까 최소 25개월은 돼야 되겠다. 이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지금 식 세워가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닌데 N대하고 N개월 요 부분들이 이게 좀 겹쳐가지고 식을 세워갈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N대 설치 N대 유지비, N달, 이렇게 되죠. N대 N달, 이렇게 처리돼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잘 구분해서, 이건 좀 함정처럼 N을 좀 겹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부분을 슬기롭게 좀 잘 극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한 획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역시 이제 여러 학교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형태의 식이 또 나왔군요. 자, 인수분해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제 만들어 놓는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 자, 이곳에 이제 허근을 갖겠죠. 당연히 이제 오메가 근 가지면 오메가 바 이렇게 이제 근을 가져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암기가 아니라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뭐 2차 방정식의 이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주어진 식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뭐 2차 식이 그리니까 그래 대입한 이런 모양들. 그 다음에 뭐 세제곱하면 1 되는 거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런 정보들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좀 더 좀 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오메가 세제곱 형태가 1인데 이곳에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곳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게 되면 이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제 1차 부분 나누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자 어쨌든 좀 풀어가면서 이런 이론들을 이제 얼마나 잘 적용해 가느냐 이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메가 10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어진 식에서 세제곱이 1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
업제곱이 필요 없으니까 오메가 이렇게 고쳐가는 거니까 뭐 기억은 너무 쉽게 맞아요 이렇게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기억은 좀 가볍게 해결된 것 같고요. 자, 니은 부분들은 어떤 식을 좀 이용해 주면 좋을까요? 니은 식은 좀 변형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저는요 두근의 합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이 형식이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오메가 파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 거는 또 이제 이쪽 거를 또 이 양식으로 이제 처리하게 되니까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그럼 또 뭐가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좀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은요 디귿은 오메가 세제곱이 1입니다.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일단 처리해뒀고, 오메가 4제곱은 이제 오메가로 만들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6제곱은 또 1이 되겠고, 8제곱, 그 다음에 10제곱, 9제곱이 처리해서 이렇게. 그럼 이제 계속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 부분들은 이제 0이 되니까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3개씩 규칙으로 잘라 갔을 때 과연 몇 개가 마지막에 남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쭉 해서 오메가 200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이곳이 이제 2 곱하기 100 이런 형태. 지금 이제 짝수로 가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가 100개다 이렇게 됐으니까 101개가 있다라는 형태가 되겠고, 이걸 이제 3으로 나누면 3, 3은 9에다가 11이니까 또 3, 3은 9 이렇게 차니까 2개. 자, 이제 나머지가 2니까 이제 2개가 남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 이 부분들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2차 부분에서 그럼 이제 여기 오메가 부분을 이항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디귿은 맞는 이야기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요 라고 해서 3번을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출제 빈도가 여러 학교에서 뭐 계속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제 많이들 좀 익숙해지셨겠죠. 자, 일단은 주어진 식 인수분해 하는 부분들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큰 혈례근 같습니다 라고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을 이제 너무 암기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고 주어진 2차식 근이니까 대입하는 거, 뭐 맨 처음에 이제 주어진 거 그렇지 않아도 3차 주어졌으니까 관계식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 이제 조금 파생된 것들은 그때그때 조금 이제 익혀서 문제 좀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조금 이제 식 변형된 부분들을 보여드린 거 좀 이제 참고로 하셔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좌표 평면의 두 점에 대해서 각 AO, B의 이등분선과 AB의 교점을 P라고 하자. 그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문제의 개념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O, A, B 이렇게 주어져 있을 텐데 이 각을 열심히 이등분이라고 치면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좌표, B점 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 이론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OA 이런 길이들을 M, OB 길이는 이제 N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이때 이제 AP하고 BP 길이 B가 M 대 N이 돼가는 이런 성질을 좀 아십니까?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OA 길이를 이제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5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OB 길이는 5제곱 더하기 12제곱. 와, 전부 다 피타고라스의 수들입니다. 그럼 13 이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는 이 P라는 것은 A점 4,3하고 B점 5,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좌표를 5 대 13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내분점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죠? 좀 산수가 조금 복잡해졌는데, 자, 이제 그러면 내분점이니까 더하기해서 18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크로스해서 곱하기 하니까 5, 5, 25 더하기, 와우, 13에다가 4로 곱하게 되는 건가요? 3, 4, 12에다가 52 처리해주면 되겠고, y좌표는요, 이번 또 이제 5에다가 지금 60이 되는 걸까요? 그 다음에 39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그 나온 결과에서 y좌표에서 또 좌표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8분의
해서 이제 60 더하기 39 빼기 25 빼기 52 뭐 이런 형태의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18분의 계산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안 되는 거 없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8이 되겠고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14가 되는 건가요? 14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8분의 22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2로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9분의 11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우, 숫자가 9분의 11 있군요. 아유, 숫자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찝찝했었는데 보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반갑죠. 자, 일단은 뭐 이론 공부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이등분선 하게 됐을 때 이제 길이들을 쭉쭉 구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내분점 이제 내분점을 구해가는 어찌 생각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각이등분선했을 때 만나는 점 찾아달라 이런 문제가 나온 거니까 자, 일단은 이론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챙겨서 무엇을 푸는지 확실하게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분점 공식들을 실수 없이 잘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6번 설명 마칩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차수가 좀 높은데요. 주어지는데 와우, 또 이런 식으로 또 나눴습니까?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 12제곱, ax 8제곱, 그 다음에 bx 4제곱 더하기 c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뭐 x 플러스 1에 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뭐 이런 걸 이제 나눠 떨어진다 qx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가장 기본은 일단은 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게 되게 되면 와우, 뭐 전부 다 이제 짝수차로 되어 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정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이쪽은 또 허근 갖는 식 형태니까 대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곤란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보 하나 가지고는 풀 수 없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이용해야 될 것은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0되게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6제곱은 1이 돼가는 형태니까 12제곱은 1 처리되겠고 6제곱 처리되게 되면 ax 제곱이 되겠고 4제곱은 마이너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해서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눴다라고 했지만 이 정도에 이제 나머지가 생기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눠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그거 0이고 b도 0이고 그럼 c 값은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와, 처음에 이 정보 얻어내는 건 다 필요 없었군요.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을 해서 깔끔하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A, B, 2B, 3C네요. 2B, 3C. 그렇게 되면 3C 부분이 있으니까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3입니다. 해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 나머지 정리 문제는 뭐 중간고사 때 이론인데 갑자기 또 등장해서 좀 낯선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제 기본 원리 지켜가는 거는 뭐 있지 않았겠죠. 이렇게 좀 적용을 좀 잘하겠고 이때 이제 직접 나누기가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요걸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 방법 이게 이제 고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이론이라고 좀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럼 대입하게 된다는 얘기가 곧 나누는 거랑 똑같은 개념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남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이제 0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은 개념적으로 좀 헷갈리는 요소 부분들이 담겨 있으니까 설명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철저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시작합니다. 두 이차함수 fx, gx와 1차함수 h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이때 이제 a 더하기 b 값을 구해달라 뭐 식을 좀 써보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풀어가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자, ax 플러스 b 처리해서 쓰면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부등식은 좀 연립부등식을 좀 풀어가면 되겠죠. 자, 이항시키면서 x제곱 이쁘게 a-3 x b-2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해야 되겠다. 항상 성립한다. 판별식 d를 살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b-2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식을 세워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식은요 x제곱 자, 이항시키면서 또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 x가 되겠고 4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항상 성립이니까 또 절대부등식이니까 반별식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배의
4 마이너스 b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식이 나오는데 이 두 식을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 좀 구해가야 되잖아요. 와, 그런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네요. 다행히 사비 이렇게 좀 보여가는 요소가 있으니까, 사비는 하고 좀 정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위쪽 식에서 마이너스 사비 이항식해서 사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8보다는 사비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식을 쓰면 되겠고요. 아래 식은 전개해주면 사비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 전개역을 좀 이항시키면 되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플러스 16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사비의 범위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뭐 4는 뭐 전체를 나중에 나누게 해주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기에 좀 쉽지 않은 그런 형태군요. 그렇군요. 자,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자, 최고차가 양인 2차 함수가 쭉 주어져 있고, 여기 뭐 좌표를 굳이 따지면 이제 3,8 이런 형태가 돼서 b 값은 이거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런 곳에 있는 그런 순서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꼭지점 모양을 보게 되면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16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더 작은 값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좀 그려보면 좀 아주 그럴싸하게 좀 재미난 모양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에 16 이게 더 큰 숫자가 이게 돼 있거든요. 그죠? 0을 집어넣을 때 뭐 15 이렇게 지나가는 뭐 이런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이런 모양인 거고. 이 아래쪽에 좀 만족해야 되겠고, 이 부분들은 상컴마가 돼 있으니까 뭐 3을 뭐 대략 이렇게 좀 표시한다고 할때 8이면 좀 작거든요. 작은 이런 상태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서 위쪽에 있어야 되겠다. 와,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다. 만족하는 부분이 이 중간 부분에 어디 뭐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죠? 이제 꼭지점 좌표가 하나가 이제 3이고 이것에 마이너스 1인 걸 보니까, 자, 중간에 뭐 1쯤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a 값이 1쯤 됐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1을 대입해 되게 되면 8에다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니까 8, 4니까 12가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를 대입해주면, 그러니까 빼기 4에 16 되니까 5, 12 되니까 겹치죠. 와, 실은 이 두 개의 점은 중간에 x좌표 a 값이 얼마? 1일 때, 그죠? 좌표 값이 얼마가 돼서 12가 돼서, 그러니까 b 값으로 따지면은 4로 또 나눠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얼마가 돼요? 3 이런 형태에서 겹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묘하게. 동시에 이제 각각 범위를 합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해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만나는 점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3 이런 형태.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값에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뭐 1, 3에서 더하기해서 이제 4를 답해가는 건 마지막에 답은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좀 해석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각각 범위 표시해서 절대 부등식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는 그런 패턴인데, 나온 이 결과를 해석해가는 이 절차 부분들이 좀 까탈스러운 부분들이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그래프에다가 이제 영역을 표시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교과 과정에서 좀 사라졌거든요. 사라진 상태에서 문제에 있으면 뜻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좀 제가 영역을 이렇게 좀 표시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한 이런 것 자체가 좀 사실은 낯선 형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냥 이걸 좀 y 값이라고 이걸 좀 x 값이라고 했을 때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같아지는 부분들이 함수의 부분이 되겠고, 이제 그다음 이제 y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순서상으로 봤을 때 y 좌표가 더 큰 거니까 x 좌표가 이렇게 했을 때 y 좌표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안쪽에 있는 부분, 작은 부분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좀 이해를 어느 정도 좀 해야 뜻 전달이 돼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또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부분, 그런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은 중간에 이제 겹치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3 나온 걸 보고 센스 있게 이제 가운데 값부터 이렇게 대입했을 때 좀 처리해 간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실전 문제에서는 그나마 좀 쉽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뒤쪽에 교과정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이론도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복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해결해 가서 실력을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직선 도로 위를 갑은 P 지점에서 Q 지점으로, 을은 Q 지점을 P 지점으로 동시에 출발하여 일정한 속도로 걸어간다. 만났을 때 6km가 갑이 더 걸었다.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두 지점이 있고요. P 지점, Q 지점 이렇게 있는 거겠고, 이쪽에서부터 이제 갑이 열심히 가야 되는 거죠. 갑이 열심히 가겠습니다.
열심히 가는 거니까 갑의 속도는 A라고 좀 처리해 주면 되겠고, 을은 열심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을의 속도는 B라고 좀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갑이 을보다 6km 더 걸었다. 뭐 한쪽을 x라고 해주면 한쪽이 이제 x 플러스 이렇게 작은 걸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간 거리를 표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나고 난 후 갑은 이만큼, 을은 또 8시간 후에 B 지점에 도착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BQ 사이 거리는 최종 답은 2x 플러스 6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우리가 조금 처음에 좀 식을 세워야 될 것은 x 플러스 6이라는 거리를 갑의 a 속도로 열심히 가고 x라는 부분을 b가 을의 속도로 열심히 갔습니다. 갔을 때 이제 둘이 만나는 거니까 이때 이제 시간 자체가 이제 서로 어떻게 되겠죠? 같은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하나 딱 얻어지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건 뭐죠? 남은 거리 x라는 거리를 갑이 a 속도로 열심히 갔는데요. 이때 이제 시간이 좀 얼마가 된다고 했죠? 4시간 30분. 시간으로 따지면 30분은 2분의 1시간, 2분의 9시간이 걸렸다. 이런 뜻이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6이라는 거를 b의 속도로 열심히 갔는데 이때는 좀 몇 시간 걸렸습니까? 8시간 걸렸다. 시간은 좀 팔이다. 라는 이런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이쪽에서 구한 값을 이곳에다 대입해주면 뭔가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x 플러스 6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8b, a분의 8b 대입해주면 되겠고, x라는 값은 그러면 2분의 9a를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b 이렇게 처리해주면 관계식이 얻어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열심히 곱하게 해주면은 16b 제곱은 이퀄 9a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b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기 해주면 4분의 3a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하나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관계식이 이렇게 얻어졌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뭐 가볍게 뭔가를 좀 풀이하면 되겠죠? 자, 어떤 걸 할까요? 뭐 하나만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디다 대입할까요? 뭐 위축에 좀 대입할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대입을 하죠. a분의 x 플러스 6 이렇게 돼 있는데 b 값을 뭐 한번 좀 소거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a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까? 그곳에다가 이제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a가 소거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x 플러스 6은 이꼴 4x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8에다가 36, 18에 3x는 이항시키니까 x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x 값이 18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P에서 Q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실제 거리는 이제 2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18 2배 해주면은 그럼 얼마죠? 36 되겠고 거기다 6을 좀 더하게 되는 겁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제 42km 지점이었다. 이런 거리가였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와, 아주 먼 거리들을 이제 열심히 좀 가서 만나고 뭐 이런 거군요. 되겠죠? 18 맞는 거죠? 36 이렇게 42km. 자, 이거 오래간만에 나온 문제 같습니다. 뭐 아주 먼 과거에 풀었던 그런 문제 형태의 스타일. 자, PQ 지점 있고요. 내용 정리가 좀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갔는데 만날 때까지 이만큼은 더 걸었다. 작은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식을 좀 세워가서 음수 부분 좀 덜 생기게 좀 식을 만들어 놨고요. 이때 이제 뭐 각각 열심히 간 거니까 각각의 속도들을 좀 표시해 줘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만날 때까지 열심히 간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 기본식. 만나고 난 이후에 간 거리를 또 이제 열심히 이제 속도로 나눠서 시간 구하고, 이 결과를 좀 대입해서 관계식 나왔고요. 나온 부분들을 다시 원래식에 좀 대입해서 풀이를 뭐 진행한 거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식 몇 개 구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간다. 뭐 이런 관점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속도, 거리, 시간 사이의 관계 좀 이해하고 있으면 그럭저럭 또 우리가 또 관계식들을 좀 세워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와서 좀 낯선 형태가 되어 있을 텐데 복습을 통해서 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문항은 20번 영식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형도 나와 있고 좀 만만치 않은 문제 같아 보이는데 어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차 함수와 그래프가 둘러싸인 도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만나는 점표는 뭐 2,4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x제곱 위에 2점 잡고 그 다음에 y는 이퀄 2x 위에 2점 c, d를 잡아서 마름모를 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름모
두 대각선 길이 합을 또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주 좀 그럴싸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되게 되면 이제 좌표를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 잡아서 풀어 가느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모양 형태니까 일단은 뭐 A점 좌표는 뭐 그래프의 점이니까 뭐 T 이렇게 잡으면 T 제곱 이런 식으로 좀 나오면 되겠고 요게 이제 좀 D점 좌표를 뭐 X축의 점이니까 문자를 좀 잡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뭐 S 해주면 이제 직선이니까 ES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점의 좌표를 잡는 순간 다른 좌표들이 좀 나오겠습니다. Y 좌표가 똑같아야 되는 형태 같으니까 Y 좌표가 ES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 ES에서 X 좌표가 되는 것 같고 여기 이제 T, 그럼 Y 좌표는 또 ET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가 잡아지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저 마름모 보면 이제 중점 일치라든지 그다음에 수직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중점 일치 부분들에 대한 식을 좀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X좌표 중점들을 좀 열심히 구하면 S하고 루트 2S를 열심히 더하게 하게 되면요. 2로 나누겠는데 안 나눴으니까 뭐 2T 이렇게 좀 쓰면 되겠군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제곱하고 2T를 좀 열심히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Y좌표 2S 또 4S에서 나오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연립방정식 형태를 풀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은 그런 형태네요. 그죠? 그래도 좀 열심히 해서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t제곱 플러스 2t 이곳에다가 4배의 s니까 s를 좀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2t 마이너스 루트 2s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전개 이게 지금 8t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t 제곱을 해서 이것을 깔끔하게 4 루트 2s 이렇게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 근데 이제 이 S 부분들을 그냥 대입이 조금 불편한 거니까, 그죠? 이건 이제 일단은 좀 제곱을 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t 4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12t 세제곱에다가 36t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32는 48, 30이죠? 8 곱하기 4s, 4s 부분들에 이제 여기 다시 t제곱 플러스 2t를 좀 대입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길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했습니다. 한 줄 좀 줄이기 들어간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전부 t에 관한 식이니까 t를 좀 약분을 하나 해서 차수를 좀 낮춰갈 수 있을 것 같고요. t 세제곱 그러면 여기는 12t 제곱 처리되겠고 여기가 좀 계산이 되죠. 가서 이제 빼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28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28t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16에 마이너스 16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인수분해가 되는 듯한데 12에다가 28에다가 마이너스 16 처리해주면 되니까 1은 2에서 마이너스 10 되겠고 마이너스 20 되니까 8 되겠고 16 처리해서 됐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근데 이제 t 값이 2가 될 수는 없죠. 2가 되는 것은 저쪽 꼭대기에서 이제 만나는 좌표였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 이꼴 제로 요걸 이제 만족시켜야 되는 값인데 요게 또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양이군요. 그럼 이제 우리는 t 값을 이제 근위 공식에서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5보다 커질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10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25에서 또 8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7 이런 형태에서 와우, t 값이 아주 독특하게 나옵니다.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일단은 좌표까지 t 값까지 구해 갔는데 대각선 길이 합을 구하겠습니까? 대각선 길이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또 저 빼기를 좀 해서 저 값을 구해가야 되는데 x좌표 차 이런 것들만 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대각선 길이 합을 또 구해달라 이렇게 좀 처리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y좌표는 뭐 2t에서 t제곱을 빼는 부분도 하나가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s는 오른쪽 거니까 루트 2s에서 s를 빼는 그런 형태의 식이 좀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와, 이게 또 좀 산수가 좀 만만치 않은데요. 그죠? 이 부분들을 좀 산수를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자, 뭐 그럴싸하게 좀 어떻게 좀 잘 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제를 보니까 아까 이제 관계식이 어디 있었는데 ES 이런 부분들 잘 처리해주면 되죠. ET-S 2t-t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를 ET-S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그러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4t-t 제곱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E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t 제곱이 되겠고 자 4s 결과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들은 2분의 1에다가 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숫자가 좀 만만치가 않은데, 이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마이너스 t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3t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계산이 되겠습니다. 되죠? 오호. 그럼 이게 또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좀 만만치 않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t 제곱을 또 여기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이용해서 t 제곱 자리에다가 10t 마이너스 8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면 산수가 그나마 좀 나아지는 건가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또 역시 만만치는 않은데요. 그러면 2분의, 이게 또 2분의 30t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 이거 뭐 이렇습니까? 그에다가, 2분 약분되니까,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15, 그럼 마이너스 12t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4에다가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이제는 여기다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5배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그럼 60에다가 10이니까 마이너스 48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2 루트 17. 와,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됐습니까? 이게 좀 맞는 얘기인가요? 뭐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 루트 17 이렇게 나오니까 맞는가 봅니다. 마이너스 48에다가 그러면 또 12 돼 있으니까 나중에 또 P 더하기 Q를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그러면 지금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6 이렇게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48, 12 루트 이렇게 됐습니다. 와, 이게 은근히 계산 자체가 좀 복잡하게 막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 좌표를 놓는 방법들은 뭐 그럴싸하게 좀 처리가 된 것 같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중점 일치 부분 좀 이용한 거죠. 중점 일치 부분 이렇게 이용해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루트의 수도 있어서 이게 지금 대입들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대입해서 관계식 만들어 놓고, 이때 이제 루트의 수를 좀 소화하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가 제곱 과정 거쳐서 식을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 좀 처리해서 t가 2가 될 수 없으니까 나머지 식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t 좌표를 좀 구해놨는데, 자, t 좌표를 구한다는 얘기는 뭐 s까지도 구해갈 수 있는데 곧바로 이제 대각선 길이 합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차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제 급한 부분들 이쁘게 만들어서 또 s 또 대입해서, 와, 이게 뭐 지금 완전 좀 산수 대박입니다. 이렇게 좀 나왔고, 이때 좀 이제 또 t 제곱을 또 이걸 좀 여기다 좀 대입할 수는 없으니까 주어진 식을 또 이용해서 차수를 좀 낮춰서 최종 대입 이런 과정까지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산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의 수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좀 풀이한 부분들 연습장 펴놓고 여러분들이 좀 직접 연습을 해가면서 훈련을 좀 계산을 좀 해봐야 풀이가 좀 이해가 되는 그런 형태니까, 자, 연습들 좀 많이 하길 바라면서 20번 용신 요거의 마지막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저희가 좀 설명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학습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길 좀 바라면서 용신 요거 전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